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지역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이제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공식 후보자 등록이 끝나 본선 대진표까지 확정됐는데요. 그런데 무투표 당선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선거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제외한 전남 동부권 4개 시군의 지방선거 후보자는 모두 161명.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91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본선 레이스에 뛰어든 무소속 후보도 전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보수 진영과 군소 정당이 집중 공략하는 곳은 기초의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선전을 기대하며 여수와 순천에서 각각 2명의 시의원 후보를 냈고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저변을 넓혀온 진보당은 순천에만 5명의 후보를 포진시키며 시의회 입성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의 민주당 독주 체제는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경쟁 상대가 없어 무투표 당선자로 분류된 전남 지역 후보는 33명, 모두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가운데 지난 선거에서 7명에 불과했던 도의원 무투표 당선자는 이번에는 26명으로 4배 가까이 늘면서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민주당 인사들이 전체 의석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특히 여수의 경우 도의원 선거구 6곳 가운데 4곳, 순천은 8곳 가운데 무려 5곳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무혈 입성하게 됐습니다. 이들 지역구 유권자들은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는 데다 무투표로 당선된 후보들의 선거운동도 금지돼 있어 공약과 자질 검증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대 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수 진영과 소수 정당 후보들은 민주당 일색의 지방의회에 변화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세전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전남 일부 선거구는 전현직 단체장들의 리턴 매치가 성사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광주 전남 무소속 연대가 시동을 거는 등 곳곳에서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전남 지역 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자는 60명, 무소속 후보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21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 2명 등입니다. 김산 모항군수와 강인규 나주시장 등 공천에서 탈락한 현직들이 대거 민주당을 탈당해 민주당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목포에서는 김종식 시장이 민주당 공천장을 받으면서 무소속 박홍률 전 시장과 경쟁하고 금품 의혹 등으로 민주당이 무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강진에서는 이승옥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가 무소속으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게 됐습니다. 당선 후 신속히 입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강진 국민과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 앞에 떳떳하게 당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를 폭력으로 발전의 가속도를 붙여야 합니다. 거대 담론보다는 생활 정치로 국민에게 와닿는 장흥에서도 정종순 현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가운데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김성 전 군수와 물러설 수 없는 승부를 펼치게 됐습니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된 광주 전남 선거구는 모두 10곳.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광주 전남 후보들이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를 바꾸겠다며 무소속 연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역대급 공천 잡음으로 지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민주당이 수십 년간 자신해온 광주 전남을 이번 선거에서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선택은 유권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 선거구 민주당 공천자의 63%가 신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6일 지방선거 광양시 선거구 민주당 소속의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후보 19명 가운데 12명이 정치 신인으로 신인 비율이 63%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과 기초 신인 후보 가운데 만 44세 이하의 청년은 모두 3명이었고 여성 3명,
광양시 최초 장애인 비례 후보도 한 명 포함됐습니다.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와 민주당 강기정 광주시장 후보가 광주 전남 상생정책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후보는 이를 위해 전남 광주 상생특별위원회를 후보 직속으로 설치하고 당선되면 공식 기구로 발족해 상생발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협약한 상생 안건은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 공동 유치와 교통망 확충, 분야별 교류 확대, 행정, 경제, 생활권 통합 등입니다. 아직 위험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지만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가 이제 마지막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2년 넘는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팀의 사령탑 역할을 해온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을 박광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동안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국립중앙의료원장이라는 중책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로나19 의료 대응의 사령탑으로서 2년 반을 그야말로 돌파를 하셨는데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백척간두에서 일했구나 하는 감회가 있고요. 특히 처음에 이제 생각나는 거는 대구가 터졌을 때 안타까움, 또 청도 대남병원에서 정신과 환자들의 떠난 것들 많이 생각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역이나 나라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 비교를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참 잘 대응을 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의 의료 대응 또 뭐 K 방역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상을 줬는데 오미크론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감염병 대응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른 만성질환과 달라서 신속성, 또 그다음에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시성, 삶의 질, 삶의 조건들 이런 것들과 모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에 있어서 유연성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시기적으로 조금 그 방법이 정책 변화의 어떤 지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적시성이나 유연성에 대해서 좀 되짚어볼 부분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슈가 지금 북한의 그 코로나19 감염이에요. 뭐 어느 정도 된지 뭐 예측도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으로 추측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차단과 격리는 이 팬데믹 상황에서 그것만으로는 이거를 막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 백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백신 지원이라든가 그런 의료 대응 체계에서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북한이 갖고 있는 의료 자원들이 어떤가를 보면서 같이 좀 도와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코로나19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변이는 조금씩 생겨서 작은 유행들은 쭉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나라는 백신과 어느 정도의 또 감염 오미크론이 가볍게 앓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을 겨울 가도 대유행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체계에 코로나19가 그 엑스레이를 비쳤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공공의료 체계도 부족하고 의료 인력 공백 심각하다고 그러는데 전남은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중앙에 의존적인 게 아니라 권역 지역에도 완결성을 가져야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의 우리 향후 포스트 코로나의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어떤 관료적 동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적 요구들이 잘 반영이 돼서 우리의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어떤 이런 것들에 또 지방선거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표출이 돼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우리 전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핵심은 코로나 불평등의 극복이다. 이런 말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그 현존하는 불평등이 더더욱 더해지고 보태져서 강화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조건이 단순히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한다는 차원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조건들이
더더욱 이렇게 양극화로 가는 이런 문제를 포스트 코로나에 좀 근본적인 그런 개혁 내지는 개선들이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 이렇게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1차 발사에서 절반의 성공으로 아쉬움을 샀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 실패의 원인이었던 탱크 장치의 설계를 수정한 뒤에 조립을 마치고 다시 한번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가 이뤄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1단과 2단은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고도인 700km 상공까지는 올라갔지만 3단 엔진이 계획보다 일찍 연소가 종료돼 지구 저궤도 안착엔 실패하면서 절반의 성공이란 아쉬운 평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는 6월 15일 2차 발사를 앞두고 나로우주센터 조립동에는 누리호의 막바지 조립이 한창입니다. 1차 발사의 실패 원인으로 꼽힌 산화제 탱크와 헬륨 탱크, 진동과 부력 등으로 파손된 탱크 장치에서 엔진으로 유입돼야 할 산화제가 누출돼 엔진이 일찍 멈췄던 건데 이날 산화제 탱크 덮개의 두께와 헬륨 탱크 고정부를 보강하는 등의 기술적 조치도 실시됐습니다. 고압 탱크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 구조물 설계 미스가 있었고요. 설계 변경 수정해서 지상 시험을 수행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했고요. 더미 위성만 실었던 지난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에는 누리호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위성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2차 발사 때 이 검증 위성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상업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확보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항우연은 우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27년까지 누리호를 여러 차례 발사해 발사체 기술을 고도화할 예정입니다. 절반의 성공으로 끝난 1차 발사의 아쉬움을 딛고 이번 2차 발사에서는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됐지만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값비싼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사업이 농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에서 밭 고랑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해남에서 12년째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박정국 씨는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농기계지만 1년에 몇 번 사용하지 않다 보니 비싼 돈을 들여 구입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됐지만 일손을 구하기 어려운 농촌에서는 임대기계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니까 저희들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와서 고가의 기계를 그때그때 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이 시작된 것은 10여 년 전. 농기계 임대 사업소는 현재 전남 지역만 79곳으로 늘었습니다. 트랙터와 굴삭기, 고구마 정식기 등 13,000여 대의 농기계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미니 굴삭기의 경우 한 대당 가격이 3천만 원에 달하지만 하루에 5만 원만 내면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농민들에게 인기입니다. 임대 사업소 이용 농업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7.2% 증가하였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비싼 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이 일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에 남아있는 계엄군의 총탄 흔적이 공개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어제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특별전을 열어 1980년 5월 전남도청 진압 당시 사용된 탄의 흔적과 탄두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원추진단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9개월 동안 기초조사를 진행해 M16 탄두 10개와 탄흔으로 의심되는 흔적 535개를 발견했습니다. 여수 묘도에 오는 2030년까지 15조 원이 투자돼 탄소 중립 에너지 클러스터인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조성됩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지난해 말 GS칼텍스와 LG화학, 한양 등과 탄소 중립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2030년까지 묘도와 여수 국가산단 일원에 수소, 암모니아와 탄소, LNG 터미널 등 탄소 중립 생태계를 갖춘 에너지 생산, 유통,
활용의 거점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도 에코에너지 허브가 조성되면 14만 3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와 31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는 물론 광양만권의 탄소 중립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회재, 소병철, 김승남 의원 등 9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하는 지역본사제 도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의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역본사제를 통해 균형 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기업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경영자의 경영 부담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촉구했습니다.